RD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RDS는 데이터베이스는 안 들어보셨을 리가 없는데 오라클은 뭐 매트릭스에도 나오니까요. 네, RDS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왜냐하면은 DB를 올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DB를 운영하다가 DB를 스케일업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점점 요청이 많아져서 읽기 요청이 가장 많아요. 우리 페이스북 들어가면 글을 열심히 쓰기보다는 열심히 읽잖아요, 글을. 그거랑 똑같이 글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셀렉트 요청이 더 많이 와요. 읽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수평적 확장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읽기에 대한 요청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더 많이 할당이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요청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요청들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 읽기 요청이 하면 읽기 요청을 받아줄 수 있는 EC2가 계속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코드로 구현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끔찍해요, 생각보다. 이 MySQL 뭐 갈레라 클러스터나 뭐 여러 가지 클러스터 세팅들, 뭐 오라클에서 그런 클러스터 세팅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해준다고 서비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설정들은 여기서 클릭만으로 다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것들은 이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몽고DB는 없나요?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몽고DB는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몽고DB 같은 경우는 일단 RDB가 아니고요. RDS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몽고DB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자체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몽고DB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로 제공을 못해요. 몽고DB 빼고는. 그래서 몽고DB는 조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몽고DB로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몽고DB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몽고DB로 만들었는데 그 클러스터가 굉장히 끔찍했던 경험이 있고요. 설정하다가. 그리고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 하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몽고DB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맘 편히 그냥 아마존 오로라나 MySQL 이거 쓰셔도 그냥 뭐 웬만한 초창기 서비스는 다 감당이 가능하고, 나중에 커질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오로라 처음부터 하면은 걱정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S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그냥 운영 및 확장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게 이 관리형 서비스의 장점이고,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프로비저닝을 한다거나,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할당을 할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다가 얼마나 큰 CPU를 줄지, 얼마나 큰 메모리를 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클릭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고, 루트 유저를 이제 콘솔에서 만들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리고 백업과 같은 소모적인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계속 떠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세팅해 놓으면 일주일치씩 보통 디폴트로 갖고 있고, 아니면은 뭐 한 달 단위로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매일 하루마다 뜰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달 단위로 뜰 수도 있고, 그것들을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실수로 누가 드랍 테이블 딱 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드랍 데이터베이스 한번 해줬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 빠른 성능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내가 서버를 직접 올려서 운영하는 게 당연히 더 빠르긴 하겠죠. 근데 그 정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서비스보다 가장 빠르고요, 제일. 그리고 고가용성, 64TB까지 내가 용량을 설정 안 하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리드 인스턴스를 15대까지 띄울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설정만 해놓으면. 저도 15대로 한번 운영해봤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막 15대가 혼자 뜨고 막 CPU 막 50-60% 떠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오로라 쓰면 그런 재밌는 환경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안은 뭐 계속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남이 해주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호환성 같은 경우도 이 아마존 오로라라고 써 있어서 좀 어색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로라는 얘들이 이제 MySQL이나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는 저장하는 단위를, 이 코어 단을 여기 아마존에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포스트그레랑 그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MySQL도 완벽하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그냥 MySQL 5.6 버전, 5.7 버전 오로라로 사용할 수 있고, 포스트그레도 오로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MySQL이 이드 레플리카 15대 뜨고 포스트그레는 한 5대인가 8대인가 예,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RDS는 마리아DB도 띄울 수 있고요. 그리고 SQL 서버 이제 MS 거 비주얼 그 뭐냐 눈앞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막 이렇게 클릭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SQL 서버 쓰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도 있고. 오라클은 근데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쓰시는 RDS가 있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런 RDS보다 살짝 더 비싸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이 DB 운영 인프라부터 해서 서버 단을 혼자 운영을 해봤는데 DB 개발자를 한 명을 뽑는 가격보다 한 달 연봉을 주는 것보다 이 오로라 쓰는 게 더 싸긴 하더라고요. 네. 1년 동안 제가 DB 전문적으로 이런 클러스터까지 구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버 비용도 당연히 나가고 그 DB 클러스터를 올리는데 그리고 그 DB 개발자에 대한 비용도 많이 나가요. 물론 이제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나쁜 형태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근데 이게 사람을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 적은 사람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 좀 더 비싼데 근데 그 비싼 사람을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 교육에 대한 비용이 엄청난 거고 네, 그래서 뭐 쓰는데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아마존 오로라를 다 도입을 했고 AWS 같은 경우는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로 오라클을 모두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요. 최근에 아마존에서 오로라 DB가 사라졌어요. 네, 오라클 DB가 그냥 오로라 그냥 MySQL 쓰시고 서비스 그냥 소규모로 운영할 것 같다. 그럼 MySQL 그냥 쓰시고 리드도 적당히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MySQL 쓰는데 이제 나중에 아무리 봐도 이건 엔터프라이즈급이다. 엄청난 리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오로라 쓰는 게 이제 나중에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저는 CPU 50% 넘으면 15대까지 뜨게 해놨는데 평소에 한 2-3대 뜨다가 갑자기 15대 떠가지고 막 오우씨 멋있는데 이러고 혼자 막 기분 좋아했던 기억은 있어요.